오늘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많은 이슈가 있었던 8월,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하지만 유종의 미라고 하지만 8월의 초반 것이 지금 거의 막바지와 비슷합니다. 중간 정도가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이슈를 진단을 해보고 지금 9월의 시장 전망과 전략들 많은 보고서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마켓뷰 이 시간에 한 번에 정리를 해가시는 거 어떨까요? 저희가 귀하게 모셨습니다. 현대증권 오성지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외 변수의 급등락 흐름을 보였던 8월 증시 좀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보면 양적 완화 이슈, 그다음에 돈이 빠져나가면서 아시안 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슈, 온갖 이슈들이 함께 겹쳤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핵심적인 출발점은 5월 말입니다.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이제 임박했다,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되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외국인도 한 5.7조 순매도를 했습니다. 8월 달에 똑같은 이슈가 터졌는데요. 이번에는 지수가 4.6%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매도가 아니라요. 1.7조 순매수하면서 이번 달을 마감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은 5월 달에 시작된 이슈가 결국 점차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이 이슈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9월 달에도 여전히 출구 전략을 앞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슈가 9월 17일 FOMC를 앞두고 여전히 작동을 하겠지만 영향력은 오히려 더 계속적으로 반감이 된다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그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것은 동의어로 말하면은 결국은 미국의 경기 회복이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2분기 GDP 나왔는데요. 2.5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좋은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악재와 경기 회복이라는 호재 사이에 상당히 둘 다 시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에 무게가 더 실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5월에 시작됐던 이런 양적 완화 그 우려감에 6월에는 정말 증시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8월에 또다시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그것의 반 정도도 빠지지 않았다는 네. 것은 바로 센터장님께서는 영향력이 그만큼 악재로서 좀 감소됐다라는 것인데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이슈는 좀 내성이 생긴 듯 하고요. 네. 9월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9월 달에는 호재와 악재들이 좀 겹쳐 있는데요. 지금 9월 6일 날 나오는 그 교용 지표를 좀 잘 들여다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미국 2분기 GDP도 좋아졌는데 시장은 여전히 퀘션 마크. 과연 미국이 확실하게 회복되느냐, 경제 지표가 좋아지느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바라보는 핵심 지표는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이 17만 명 이상 좋게 나오게 된다고 보면 연속 16만 명 이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4분기에 가져도 된다. 라는 거고요. 이제 9월 달에 넘어가기 이제 징검달인데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은 사실은 2014년 장이 선반영되는 장세기 때문에 9월 달은 나름대로 이제 징검다리 쪽에서 지켜봐야 될 핵심 변수라 볼 수 있겠고요. 9월 22일 날 독일 메르켈 총선이 있습니다. 메르켈의 그 당선 여부, 재선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 메르켈이 재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유로존 내에 이제는 본격적인 양적 완화와 함께 경기 살리기에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악재도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부채 한도 승인하는 그런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동에서 불고 있는 시리아라든가 이집트의 그 불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이슈로 봐야 된다. 이게 경제적 이슈까지 건드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은 동의어가 그 경기 회복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유럽도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아주 반등은 아니더라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중국도 상반기보다는 분명히 하반기가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도 상향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전 세계 증시가 지금 9월에는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소가 있습니까? 미국만 정도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9월 6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 9월장 전반에 걸쳐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로존과 중국은 여전히 좀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양적 완화에 나서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면서 유로존 전체적으로 경기 살리기로 가자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유로존 같은 경우는 당분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유로존도 타격을 볼 수 있거든요. 피그 국가들도. 그래서 본격적인 유로존의 경기 회복은 사실은 내년 이맘때나 가야 지표로 네.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건 뭐냐? 결국은 독일이 그 총선을 치르면서 독일이 좀 소비가 좋아지는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이 좋아지면서 독일의 유로존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유로존 영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 요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지뢰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책 스탠스 변화가 일단 10월달, 9월 그 총선 이후에 지켜봐야 될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좀 더 살아난 것 같지만 여전히 중국의 정책 그 방향은 상당히 그 공급 과잉에 따른 또 산업재라든가 소재 쪽에 따른 공급 과잉을 상당 부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여기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여전히 좀 중국 같은 경우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4분기와 내년까지에 걸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걸쳐서는 중국은 구조조정 이슈에 여전히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출구 전략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이루어지면서 좀 노이즈가 같이 중국으로 오니까 그건 네. 좀 막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푸는 작업을 하지만 내심은 구조조정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쪽에 포인트를 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4분기에는 미국 경기 보자, 내년 상반기에는 유로존의 정책 변화와 함께 살아나는 거 보자, 중국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려면 내년 하반기 뭐 이렇게 네. 좀 연쇄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시차가 있겠네요. 네. 서로 간의 국가들 가운데서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분명히 악재는 있다라면서 뭐 예컨대 미국의 부채한도 이 잡음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시리아 문제. 근데 이것은 정치적 이슈가 크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그 동남아에 네. 지금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신흥국의 위기인데 이것이 국내에 크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이제 초기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거의 5년 넘게 양적 완화를 했고 그때 돈이 갔던 것이 사실 이머징 국가들로 많이 갔죠. 근데 이쪽 이머징 그 아시안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이 밀려오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이 흘러갔던 부분을 토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사실 아세안 국가들의 경기가 문제가 생겨서 한국까지 문제가 되려고 하면 한 2, 3년 정도 걸려야 될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기 현상에 일단 자금이 빠져나가는 초기 국면에서 이제 환율이 움직이면서 약간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보여야 되겠고 진정한 펀더멘탈이 움직이는 것은 2016년 정도 가서 확인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 8월 증시에 보여줬던 것처럼 아세안의 위기라는 부분은 결국 한국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인다.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국이면서 미국이 좋아졌을 경우에 수혜 보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한국의 수혜가 크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이와 같은 아시아존의 위기감 고조는 한국의 상대적인 매력도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9월에 FMC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죠.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추석 연휴와 좀 겹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9월 달부터 봐야 되는 시각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런 금융에 대한 시각에서 펀더멘탈의 시각으로 전환하자라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는 2014년 장의 선반영 장세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 회복이 유럽을 거쳐서 중국까지 가고 한국까지 함께 영향을 주는 그런 구도라고 보면 오히려 이와 같은 노이즈가 낀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전환점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노이즈가 낄 때마다 저점에 산 들어가는 전략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그 9월 시장을 그 평균적으로 본다면 평균 이상으로 좀 보시는 거라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보시면 될까요? 돼요.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의 지수는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뭐 넓게 보면 1750에서 2050 사이 박스권이고요. 좁혀서 본다면은 1800에서 2000 사이 박스권이죠. 중심선이 1900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이 1900인데 출구 전략이라든가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노이즈가 끼면 1900 이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1900 이상. 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여전히 1900선을 중심으로 한 시소 게임이 벌어지겠는데 저는 이제 9월 달부터는 점차 상향 쪽에 무게를 두자라는 예. 쪽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의 그런
견해가 좀 좁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향 쪽으로 본다면 지금 박스권에서 사실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9월 증시에 대한 그 대응 전략 그리고 유망주까지 같이 꼽아주신다면요. 결국 이제 뭘 살 거냐가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고민이고요. 왜냐하면 지수는 그냥 박스권에 왔으니까 결국 종목 대응이 결국은 수익률에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뭘로 종목 대응을 할 거냐인데, 앞으로 한 6개월 정도의 그림은 달러 강세 쪽에 포인트를 두자, 미국 경기 회복에 포인트를 맞추자,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미국의 경기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고용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가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회복은 결국 소비 회복이다. 그럼 소비 회복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경우에 IT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IT 자동차 쪽에 저는 자동차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쪽에 이제 IT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9월 초에는 IT 쪽은 좀 호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9월 3일, 4일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파에서 결국 글로벌 가전 박람회를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3에 대한 노트 3에 대한 그 신제품 발표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갤럭시 기어라는 그런 또 신제품도 나오면서 신제품 출시가 이제 9월 달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애플도 주가가 현재 한 8월 달도 한 10% 정도 올랐고요. 이러한 여파들이 결국 IT 쪽으로 좀 어느 정도 무게가 가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신차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효과를 앞두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품 사이클이 상당히 길다. IT는 제품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실제로 팔리는 거 보자라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노조 이슈가 9월 달도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좋아지는 쪽에 포인트를 둔다고 보면 자동차 비중 올리자, 그에 따라서 부품주 같이 보자.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세트 메이커 지켜보자. 뭐 이 정도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IT 자동차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9월에 유망주로 꼽는 이유도 뭐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중은 자동차가 조금 더 크다라는 부분이네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아까도 그 증시 전반적인 상황에서요. 건설 조선 이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 기대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어느 정도 제자리 찾기 과정, 뭐 이 정도까지만 보자, 이게 제 생각이고요. 네. 결국 메인스트림은 결국 소비와 글로벌 미국 소비에 좀 기대어서 가자는 거고, 좀 종목을 넓힌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 정도는 넓혀보자라는 거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상당히 비중이 낮은 최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시면 이때까지 미국 증시 올랐고 일본이나 선진국 증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시아 증시가 올랐으니까 한국은 10조 팔았잖아요.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한국의 시점은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한국의 비중을 이제는 올려가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런 시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9월 증시 전망이 궁금하셨더라면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전략도 세워드렸으니까요. 도움되는 이 시간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증권에서 오성진 리서치센터장께서 오늘 오셔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